대표님 안녕하세요. 파이낸셜 뉴스의 송지원 기자라고 합니다. 이제 선거까지 21일 정도 남았는데 현재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선거까지 20일 남았는데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선거 승리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특히 이번 선거 결과가 차기 당권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표께서 개인적으로 기대하시는 선거 결과가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머릿속에 숫자는 없습니다. 몇 개를 이겨야 승리하는 것인가 하는 기준은 제 머릿속에는 없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몇 개 지역에서 승리를 안겨줄지 말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고 국민들께서 선택할 부분이고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그저 낮고 겸손하게 절실한 마음으로 하늘이 감동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다 하는 자세밖에 없습니다. 당대표로서 한 곳이라도 더 이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곳이라도 더 찾아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절실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당의 정책을 말씀드리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밤 11시 배를 타고 울릉도를 갑니다. 지금까지 울릉도에 당대표가 간 역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고정관념이 아니라 그런 관례를 깨고 원하는 곳이면 울릉도까지 찾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릉도에 제가 듣기로 한 8천여 명 주민이 계시다고 하는데 한 분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판세는 평론가들과 언론들에서 많이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것을 잘 보고 참조를 하겠습니다만 제 머릿속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기준은 없다. 다만 최선을 다하고 6월 3일 오후 6시 방송사 출구조사 그 순간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건강도 좋고 체력이 좀 좋은 편인데 요즘은 너무 뛰었는지 요즘은 앉기만 하면 좀 졸립습니다. 졸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시간도 아깝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피곤하고 졸립더라도 가급적이면 눈 떠 있는 시간을 더 길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대표님 채널A 이혜주입니다. 여러 곳을 이제 일일이 다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론조사 결과에서 전라북도가 초접전 양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직접 전라북도를 가신 적은 아직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북 도민들이 국회를 와서 규탄대회를 열기도 하는데 앞으로 전북 가실 일정은 없으신지 또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여쭙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상지가 전북입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통해서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민심이 천심이다. 나라의 주인이 왕이 아니라 백성이다. 라는 것을 천명한 것이 동학농민혁명운동인데 그 발원지가 전북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시작된 곳이 전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 고향도 전라북도 완주입니다. 제가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인데요. 제 바로 위 형까지 전북 출생입니다. 저만 충남 출생입니다. 전북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제가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판단을 기다리는 겁니다.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전북 도민들께 좀 더 가까이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좀 더 절실하게 다가가서 전북 도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앞에. 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 연합뉴스 최주성 기자라고 합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 지금 전국을 돌면서 선대위를 하고 계시는데 좀 당 일각에서는 보수 결집하는 지역에 이렇게 좀 당대표께서 움직이는 게 역효과가 난다, 뭐 이런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좀 여기에 대한 당대표님의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오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간 적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지 말라고 제가 들은 얘기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오라는 곳은 많고 몸은 하나고 그래서 몸이 10개, 100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언론이 문제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대표의 일정, 동선에 대한 방해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제가 대구 김부겸 후보 사무실에 가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대구는 김부겸 얼굴로 선거를 치르겠다. 그리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겠다. 그리고 뒤에 서라면 뒤에 서겠다. 그 기조를 한 번도 제가 어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경상북도는 너무 많이 와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울릉도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전역에 대표가 와서 좀 지원 유세를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론에 나온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오라는 곳에 또 한 곳만 집중해서 갈 수도 없고 전국의 모든 유권자와 모든 국민이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균형감 있게 지역을 방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기사를 보면서 이것은 허위에 가까운 허위성 기사다 그런 생각을 좀 했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일정에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일정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언론은 너무 이렇게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소영 대님. 네, 대표님, 중앙 오소영입니다. 전북에 관해서 좀 이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그 사무사강 원칙 계속 말씀해 주신 거에 따라서 현금 살포 의혹으로 제명이 되고 결국 무소속 출마하신 김관영 지사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김 지사님이 계속해서 대표님을 언급을 하시면서 공천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이어가고 있고 실제로 지금 전북 지역에서 여론조사 기세도 좀 만만치 않은데 좀 이런 상황에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대응해 나가실 건지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전북에서의 지선 전략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전북 도민들께서 희망을 가진 것이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방치되었던 새만금에 대한 희망이 새로 생겼습니다. 구조가 투자됩니다. 그것을 이재명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겠다는 뜻입니다. 정부와 청와대에서 발표한 정책들을 제도화시키고 법제화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따라서 당과 정부와 그리고 청와대, 당정청이 한몸 한뜻으로 가야 새만금 개발도 더욱 속도감 있게 힘있게 추진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당정청 원팀 원보이스를 얘기하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 발전, 전북의 발전, 전북의 새만금 개발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도지사가 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속도감 있게 더 착실하게 전국 발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북 도민들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도지사가 되는 것이 전북 발전과 새만금 개발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은 거다라고 낮은 자세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새만금 청장을 역임했던 김의겸 후보를 군산에 전략공천했던 것도 새만금이 전북의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략공천을 한 것입니다. 제가 전북 지역에 가서 최고위원을 할 때 전북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슬로건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다시 뛰는 전북, 다시 뜨는 전북, 점프업 전북.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삼중 소외로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 정부, 청와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저는 그래서 전북 발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임할 것이고, 저 또한 저희 어머니가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삼북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도 전북 출생이고, 저만 지금 충남 태생인데요. 금산이 전라북도에서 충청남도로 바뀐 게 62년도입니다. 그래서 제 고향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전북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전북에 대한 애정을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어느 도시보다, 어느 광역단체보다 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재명 정부가 역대 정부에서 못했던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정부에서는 재정을 확장하는 것을 포퓰리즘으로 이렇게 프레임화 시켰는데, 대통령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긴축 재정이 오히려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존의 틀을 깨고 있지 않습니까? 일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새만금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금 9조를 투자해서 전북을 새롭게 대도약시키겠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더불어민주당이 해야지 다른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진심을 계속 말씀드리겠다라는 각오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께서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한 분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 말씀하세요. 네, 대표님 머니투데이 이승주입니다.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서 공소 취소 저지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장동혁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표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국민의힘께 듣지는 않겠지만 조언하겠습니다. 내란 잔재 청산 선대위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란과의 고리를 끊어야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래도 희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근데 윤어게인 공천을 하고, 그리고 윤어게인을 외쳤던, 그리고 내란을 옹호했던 사람들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사람들을 공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가장 큰 독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남의 당 얘기하지 말고 본인들이나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첫 번째 과제는 내란과의 단절, 그리고 윤석열과의 단절, 그리고 내란 옹호 정당이라는 그런 오명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주당은 국가 정상화 선대위로 꾸렸습니다. 포지티브하게 미래로 가는. 그러면 국민의힘도 뭘 하자는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조작 기소 어쩌고 저쩌고 선대위를 꾸리는 순간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서 조작 기소를 그렇게 많이 했단 말이야? 그렇게 억울하게 정치 검찰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단 말이야? 이런 것만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듣지는 않겠지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러면 코끼리만 생각합니다. 저는 선거를 여러 번 해보고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조작기소 어쩌고 저쩌고 선대위를 꾸리는 순간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 때는 조작기소를 그렇게 많이 했대. 이렇게 아마 선술집에서 맥주집에서 다 얘기할 겁니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당대표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두 명 더. 예.
네네. 괜찮습니다. 뭐 아까 저 소상히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하셨는데. 근데 예. 중복되지 않은 걸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 애타게 지금 손을 들고 계시는데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경제 홍성민이라고 합니다. 이쪽 분에 하라고 그랬는데. 네, 대표님, 저 세계일보 김희정입니다. 저도 전북지사 선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아니 중복된 건 피하시고요. 다른 질문입니다. 아니 그 다른 거 해주세요. 예. 지금 다른 분들 하실 분들이 다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홍성민입니다. 다름 아니라 김영범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어제 이제 국민배당금 관련해서 그 의견 말씀 주셨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또 이런 발언이 혹시 6.3 지선에 영향 미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자회견 전에 정책위 의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 잠깐 대화를 했는데요. 당하고 어떤 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책위 의장님한테 들어보니. 그래서 정책위 의장님 의견에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데 이 AI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범 정책실장이 그런 제안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청와대에서는 이미 개인적인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 뭘 하자 이런 것보다는 학계에서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한번 그런 학문적 고찰이 먼저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그런 학문적 성과에 의해서 이것을 현실에 접목시키는 게 좋겠다. 이러저런 의견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취합을 하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책으로 또 정책으로 되면 또 법으로 또 그 과정에서 국민적인 공감을 좀 얻어가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할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소뚜껑을요, 먼저 열면 밥이 되기 전에 썰어버립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숙성이 되고 할 때,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 번만 더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일 끝에. 우리 복도통신 항상 어디? 고생하시는데. 안 보였어. 네, 안녕하세요. 뉴시스 김윤영입니다. 오늘 의장 선거를 앞두고 있고 한병도 원내대표님께서는 새 국회의장이 선출이 되면 바로 개헌특위를 꾸려서 개헌을 재추진하겠다라고 입장도 밝히시고 상임위원장 교체를 가능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히셨는데 대표님 입장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기자회견문에도 써서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당대표로서 6.3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면 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한다. 이겁니다. 모든 기준은 거기에 맞출 것이고요. 지금은 논쟁적, 갈등적 그런 이슈보다는 국민들이 원하는 목소리, 국민이 해주길 원하는 일, 그리고 국민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정책,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도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6.3 지방선거를 위해서는 6.3 지방선거 1 최후의 시각까지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만 저는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과 무관하게 제가 당대표를 하면서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또 6.3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소회를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확실히 선거는 팩트와의 전쟁이 아니라 인식과의 전쟁이다라는 생각을 더욱 절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로 오인되거나 그렇게 인식되거나 하는 일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대표로서 이건 사실이 아닌데 설명하고 싶은 때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당대표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국민들이 생각하고 인식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더 낮은 자세로 찾기 위해 정말 많은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건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국민들께서 왜 그런 생각을 하실까 하는 부분을 더 살피기 위해, 더 먼저 살피기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대표실 복도에 있는 기자들은 잘 알 것입니다.
가끔 제가 당대표실로 초대해서 커피 한 잔씩 하면서 몇 마디씩 나누고 하는데 기자님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대표님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너무 말수가 적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당대표는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정말 많은 얘기를 들어야 되는 자리고 끊임없이 인내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저도 사실은 말하기 좋아하는 성격인데 당대표가 된 이후에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할 말을 굉장히 많이 안 하고 참고 억울해도 견디고 그런 어떻게 보면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그걸 다 아시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니 대표님 막 한마디씩 속 시원하게 할 줄 알았는데 그걸 다 참고 견디대요. 그걸 어떻게 견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굳이 일일이 그때마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국민들께서는 이심전심으로 다 이해를 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것을 아시면서 저한테 오히려 위로를 해주시는 그런 국민들이 참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진중한 자세로 선거 전에 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히말라야 산맥을 공천장 수여식 때마다 하는데 언론에서는 다르게 해석도 하던데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후보자들도 진짜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당 지도부도 정말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당대표인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당대표로서 좀 눈에 띈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것은 히말라야 산맥 같은 당원들 품속에 있기 때문에 당대표도 있는 것이다 하는 저 자신에 대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선거에 대해서 목표는 높게 잡되 자세와 태도는 항상 낮게 임하라고 얘기하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는데 그것은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정말 절실하게 정말 간절하게 선거 전에 임하겠습니다. 선거는 쉬운 선거가 없습니다. 정말 제가 혼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어둠 속에서 선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최선을 다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아등바등 집착하고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 오늘이 합쳐져서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6월 3일까지 정말 겸손하게 진실하게 간절하게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후에 정책의장께서 정책이나 공약 설명은 자세하게 좀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